왜 이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한국에서의 지금의 생활을, 직장 생활을 하셨던, 주식 투자를 하셨던, 코인의 수익을 보면서 살아오셨던, 그냥 모든 것 다 놓고 다른 나라 가서 한두 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의 작동 모드, 뇌가 없는 작동 모드로 살다 오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적 있으시죠? 그것이 딱 좋은 게 라오스거든요. 치앙마이도 좋았죠. 2016년, 15년까지도 좋았는데 2017년, 18년, 19년부터 갑자기 태국 방콕으로부터 변화의 바람이 일더니 치앙마이에도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상대하는 태국 사람들이 행동의 변화가 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따졌는데 이제 돈을 많이 따지고 권리를 따지고 조금 더 손해보는 짓은 안 하는 태국 사람들 모두로 가는 거예요. 치앙마이 옛날에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많이 가셨었죠. 지금도 가시지만 그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자리를 정착하신 교민들. 근데 치앙마이 교민들은 일을 안 하고 순수하게 쉬러 힐링 오신 분들이 많고요. BNT에는 일을 하시면서 이곳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BNTN 라오스 여러 개 주를 다니다 보면 정말 좋은 곳들이 많아요. 좋은 것은 뭐냐면 소개하기 아름답고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고 많이 오염되지 않고 한국처럼 유원지들이 들어서고 자릿세 받고 음식물, 쓰레기, 공해, 공장, 폐수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곳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들을 소개하고 저는 라오스를 살면서 라오스에서 나름 경제활동을 하니까 라오스 법을 준수하고 라오스에 나름 감사하고 라오스 국민은 아닙니다만 라오스의 법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생각해줄 이들의 문화는 또 생각하고 인정해주고 이 사람들에게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욱하는 성격, 택하는 성격을 바꿔서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일인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 라오스에 여행 와서 이제 한두 달 지내는 그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관광지를 가서 영상을 찍는다든지 역사 유적지를 가서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도 부족하시겠죠. 아무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오늘 댓글처럼 인문학적으로 훌륭한 유튜버들이 많이 나와줘야 그것을 보고 그 지역이 동남아시아 중에서 라오스를 친인문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다뤄주는 유튜버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라오스에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분들, 살러 오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러 오시는 분들, 뭐 국제결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의 그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라오스를 비하한다거나 때에 따라서 라오스 사람의 험담을 조금 했으면 저는 꼭 포를 다는 얘기하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일부가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남자들이 여기 와서 투어를 왔던, 한 달 살러 왔던 전기 자전거 진짜 50cc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타고 다니는 거를 원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래요. 한국인 정도 되면 여기 와서 택시 불러서 타고 다니시든지 아니면 승용차 렌트를 하시든지 장기로 계실 거면 차를 한 대 구입을 하시든지
그래서 한국인은 한국인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하우나 뭐 훈수나 대장금이나 한식당들 쭉 가서 보면 주차들 쫙 하고 들어오십니다. 한국인들. 근데 라오스인들이 한국인들이 주차 계속 하고 있는데 모터사이클 타고 와가지고 거기 같이 주차 못합니다. 라오스는 승용차가 주차하는 식당이 따로 있고 모터사이클 가는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절대로 혼합이 안 됩니다. 유심히 보세요. 어디 한식당을 갔거나 유명한 태국 식당을 갔거나 라오스 음식점을 갔거나 서양 레스토랑을 갔는데 모터사이클이 많이 있는지 승용차가 있는지, 거의 승용차가 있는 곳은 승용차만 옵니다. 모터사이클만 주차한 곳은 모터사이클만 오지 거기 승용차가 오지 않습니다. 그게 태국과 동남아시아 라오스의 특징이거든요. 나름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치앙마이도 님마네민 그 길 하나, 그 센탄 그 방수원께오에 있는 센탄 백화점 건너편으로는 방수원께오, 이쪽으로는 님마네민 쪽에는 승용차들이 많고, 방수원께오 쪽 산티땀 쪽으로는 모터사이클이 많아요. 혼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인이 이곳에 와서 전기자전거 빌려 타고 뭐 유흥을 즐기고 논다고 했을 때 여기 간판 달고 영업하는 단란주점이나 가라오케 가서 술 한잔 먹고 아가씨들이랑 같이 노래 부르고 스킨십 하다가 마음에 들면 한 번씩 데려 나가는데, 그런 곳을 이야기하거나 수준을 저는 한국인 수준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됐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찍어 놓은 영상 보면 전기 자전거 타고 아니면 자전거 타고 2만원에 성매매를 하는 업소를 소개를 하는 영상을 올려요. 근데 겁이 나니까 그 영상에 업체가 나오지는 않고 그 대로변, 들어가는 입구 대로변에 간판만, 그냥 엉뚱한 간판만 찍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만원짜리인데 저기는 가면 좀 위험하니까 가시지 말라고. 아니 가시지 말라고 그러면서 거기 위치를 알려주면서 영상을 찍어대고 있으니 그게 가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라오스는 2만원에 성매매를 하니까 거기 가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후자거든요. 말로는 가지 말라 하면서 라오스 어린 처녀들이 2만원이니까 뭐 한 30몇만 깁, 40몇만 깁에 성매매를 한다고. 아니 그거요, 전부 그런 집들이 아니에요. 길가에 맥주집, 그 뭐 식료품점도 아니고 맥주집도 아닌 데서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운 라오스 여자들이 거기 와서 일부 몸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대로변에. 근데 그런 데는 가면 정말 어떤 성병에 감염될 수도 있고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곳이고, 또 아이들이 씻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길잖아요. 뭐 머리에서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 다른 데서도 또 냄새가 지독하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곳들을 이용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냄새가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갖다 대고 라오스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니 가슴을 칠 일 아니겠습니까? 라오스의 유흥을 알리려면 뭐 돈텔 마마 가라오케, 뭐 보스 가라오케, 최근에 오픈한 데들 많아요. 뭐 꽁감을 간다든지 메콩 가라오케를 간다든지 좀 한국인의 수준에 맞는 업소에 직접 가서 촬영을 하시든지, 가끔 그 라이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그런 분들처럼 아예 과감하게 이렇게 하시든지. 이거는 들어가는 입구, 길목, 귀퉁이만 계속 영상 찍으면서 이런 곳이 있고, 그리고 썸네일 제목에는 보면 이제 많이 끌어야 되잖아요.
조회수를. 뭐 2만원에 3만원에 성매매가 가능한 그거요. 라오스에도 인터넷을 SNS 매사하는 경찰들이 있어요. 지금 아세안 국제 정상회의 때문에 지금 경찰력이 많이 빠져 있지만 시간이 이제 남고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제 단속 한번 한다니까요. 그럴 때 태국 같으면 벌써 그런 분들은 태국 모독죄, 태국 국민 모독죄로 벌써 이민국에 잡혀갑니다. 이민국 유치장 갇히고 추방됩니다. 태국은 유튜버들이 많이 추방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 자체를 모르고 막 까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영상을 잘못 소개해서 그 사람이 라오스 이민국에 갇히거나 잡혀가는 거는 그 사람의 문제겠지만 그것을 보고 라오스를 그렇게 후진 성이나 파는 나라로 알고 오신다는 게 이 아주 가슴을 칠 일이죠. 왜냐하면 계속 남자들 관광객만, 어제도 제가 탈루앙 사원에 가 있었거든요. 베트남, 중국, 태국 관광객이 훨씬 많아요. 80%예요. 80%. 다 거기는 남녀? 아니면 여자? 남녀 비율이 비슷한 팀 칼라들이 구성돼서 오는데 한 20% 한국 팀들이 들어왔어요. 8명, 9명, 12명, 10명. 제가 본 게 큰 그룹은 없었어요. 전부 다 네 그룹이 남자였다는 거. 그 제가 물어봤어요. 담배 피러 이쪽으로 오시길래 왜 이렇게 남자들끼리 라오스로 오십니까? 아, 여기가 뭐 그렇다고 다 알려졌잖아요. 아,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관광지 아니냐. 라오스는 남자들끼리 와서 지르고 가는 데 아니에요. 이런 식이니까 제가 확 순간 치밀었지만 그건 제 여행사 제 투어가 아닌 다른 회사의 투어인데 제가 거기서 볼멘소리 하면 투어 분위기가 깨질 수가 있어서 아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오스 더 좋은 곳 많습니다. 그러고 마무리를 했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어제 탈루앙 사원에 가서 본 그런 스토리 때문에. 시청자 구독자님들 제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거 오바해서 너무 예민하고 과민 반응해서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제 얘기가 맞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댓글을 보냈어요. 그 라오스 오신 분들은 호구들만 많이 보셨나 본데 가는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러면 서울에서 그래요. 제비족하던 그룹이 온다 그래도 여기 사는 저희 교민들만큼 여기를 잘 아시겠습니까? 한국에서 통하는 방법이 여기선 안 통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줬을 때는 그냥 가둬버리고 돈 줄 때까지 안 꺼내줄 수 있다는 거죠. 왜? 성에 대해서 매수하고 성매매한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큰 소리를 칩니까? 라오스 사법당국은 절대로 잘못을 안 했는데 그냥 갖다 가두지 않습니다.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을 파악하고 그때부터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대사관에서 개입 못해야 되니까. 영사님이 와도 할 말이 없게 만들어놔야 되니까.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라오스 여성이랑 동거하다가 돈을 많이 안 주니까 이 여성이 나름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사를 받게 되고 잡히게 됐는데 따질 게 없잖아요. 왜? 같이 산 건 사실이잖아요. CCTV 확인해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같이 드나들었네요. 그럼 불법 동거한 거잖아요. 혼인신고 안 하고. 자, 뭐 아가씨하고 연애를 했네요. 아가씨가 갑자기 많은 돈을 달라고 그래요. 야, 너 나 원래 이 돈만 주기로 했었잖아. 니네 매니저한테 확인해봐. 뭔 얘기하냐고 더 달라고 그래요. 시끄러우면 경찰이 오겠죠. 외국인이 시끄럽게 그러면 돈 되는 자리니까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안전한 곳, 돈을 좀 주시더라도 한국인이 갈 만한 장소.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판단은 오늘 역시도 시청자, 구독자님의 몫입니다. 제가 방법을 이야기하고 제가 강요하거나 강권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라오스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것들 찍고, 라오스는 정말 한국에서 지갑 가볍게 돈 3, 40만 원 가지고 가서 신나게 놀 수 있는 곳이라고 매도질하는 그 사람들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오늘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아프리카 오지 마을 가도 돈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놀지 못합니다. 주실 거 주시고, 최소한 안전수칙, 노는 것도, 비즈니스 사업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투어 오는 것도 다 상도위가 있고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 안에서 우리가 재밌게 놀다가 가셨으면, 제 바람은 어느 날 공항에 나갔더니 이제는 남녀 비율이 막 여자분들도 많이 오고 부부 동반팀도 오고 남자들만 그냥 민방위 교육장, 예비군 훈련장, 동원 훈련장, 저 강남구청이나 송파구청이나 하남시청에 3층에 시청각실에 새벽에 가보니 남자들만 자다가 부시시 해서 나와서 있는 그런 민방위 교육장 같은 라오스, 비엔티엔 왔다니 공항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부 동반 와서 놀 수 있는 곳, 남녀가 와서 놀 수 있는 곳, 정말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것. 그래, 한국에서 요즘 유흥을 못하게 하니까 일탈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것도 제대로 된 업체를 찍고 소개하고 여기서 현실화되어 있는 금액을 알려주고 그래야죠. 이거 양지는 그대로 두고 무슨 음지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까? 음지에 가서 우리 한국도 화려한 강남에, 강남 1번가 제일생명 빌딩서부터 논현동, 역삼동, 청담동 이어지는 이쪽 말고 산동네, 이제는 산동네도 다 사라졌겠죠. 그런 곳, 경기도의 저 외곽 변방, 강원도의 산골에 가서 담뱃집에서 그 어렵게 살고, 거기서 만약에 어떤 여성이 난 돈이 없어서 성매매 합니다, 이런 거 찍어서 외국인이 올렸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혐오스러운 인물이겠죠. 그 나라에서 봤을 때는 내 나라, 자기네 나라를 비하하는 거잖아요. 극혐하게 만들고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은 이제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영상 보시다가 좀 거북하셨던 부분, 제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절대로 제가 누구를 가르치려거나 제가 선생님 노릇을 한 게 아니라는 거, 그 진심을 알아주시고 제 속마음을 헤아리는 구독자, 시청자님이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하셨으면 오늘부터 이제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구독해놓고 안 봐주시면 저는 구글 AI에게 구박받습니다. 노출 지원을 못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